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봉쌤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벌써 50여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 달이 다 됐죠.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가 12월 4일부터 방송을 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탄핵 찬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80% 나올 즈음에 발봉쌤이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한 11% 나올 때죠. 제가 동지의 30%, 소환의 40%, 대안의 50%, 입춘의 60%를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지나고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덧 지지율 발표가 나고 있지 않다는 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그네들이 많이 오르고 또 이재명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했으면 아마 각 대형 언론사를 앞장 세워서 수많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을 텐데 한 군데도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덧 정당 지지율도 잘 나오지 않고 있고 겨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 안에서도 얼마나 자기들 스스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엄청난 정당들은 늘 매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발표는 하지 않고 양산으로 그죠 못해서 갔다 이런 이치가 되는 거죠. 왜 갔겠습니까? 설날 인사를 하러 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바쁜 시국에 설날 인사하러 같지는 않고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애써 치러 갔는데 그러면 김부겸이나 김경수도 좀 돌봐달라 이런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 운명에는 이 기아집인데 이 기아집에 음동설날에 추울 때 기아집에서 그냥 와송이 핀다. 입춘이 오면 와송이 피고 봉황이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말씀 올렸는데 이제서 보니까 봉황은 바로 전한길 셈이고 와송들은 10대, 20대, 30대의 와송이 아닌가. 그래서 봉황과 그죠 또 10대, 20대, 30대 같이 내려앉아서 이 기아집 위에서 춤을 추고 강연을 하고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엄청나게 운명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 운명과 또 전한길 셈의 운명을 같이 연결시켜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전한길 셈은 바로 1970년 8월 21일이 운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운명을 보니까 이분은 신의 한 수의 앞길을 열어주는 바로 금생수라 그러는데 기아집 앞에 우리 연상을 해보십시오. 저 겨울에 기아집 앞에 시냇물이 흐른다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바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운명을 갖고 나와서 대통령의 운명에서 시냇물이 흘러주는 그런 운명이 되고 또한 여기서 대한민국 최초로 전한길님의 앞으로 운명을 예언해보자 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한 50여 년간을 평탄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도와주는 운명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빚도 지나치고 출판 사업이라든가 어떤 학원 사업을 해서 쫄딱 망하고 빚까지 25억이 지는 어려운 어떤 환경을 또 지내왔고 그렇게 인덕을 많이 갖고 나온 운명이 못 돼서 아마 가난한 어떤 소장농의 어떤 자식으로 태어났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운명을 보니까 이 중말년 운이 너무나 좋은데 요즘은 우리가 옛날에는 60부터 말년이라 보는데 요즘은 75세부터 말년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55세가 되니까 만으로는 이제 54세가 되는 거죠. 55세면 중말년이라 하는데 중말년의 운명이 이분의 운명이 너무나 꽃이 피는 최고의 운명. 이분은 연간 60억을 버리고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럼 3년이면 180억이 되고 세금 빼면은 한 150억 가까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의 운명은 1800억의 운명 내지는 그 이상의 운명을 본인은 가져간다.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생각하면 2년 반 전에 우리는 누군가가 선수가 필요했는 거죠. 이 보수 우파의 선수가 필요한데 적당한 인물이 없었죠.
그죠? 이재명을 위에 붙여놓으니까 다 지는 운명으로 나오고 별 특별한 자가 없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국민이 불렀는 거죠. 국민이 불러서 0.7%를 해서 이겨서 대통령일을 하고 계시는데 탄핵을 하고 예산을 목을 다 졸아버리고 일일이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오른팔 왼발 다 잘라버리고 팔다리 잘 잘라버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덮어씌워서 지금 탄핵 재판에 올라 있고 중앙지법에 뭡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중앙지법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헌법 뭡니까? 거기에 법조에 그죠? 현재 법에 51조에 현재 중앙지법에서 이렇게 뭡니까? 판결을 뭡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미룰 수 있다. 미뤄줄 수도 있다 했는데 미룬다는 건 아니고 미뤄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미뤄줄 마음이 전혀 없이 폭주 기관차처럼 지금 뭡니까 탄핵의 심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속셈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그죠? 일이 되는데 전항일님의 운명을 보면 올해가 을사년 내내 봅니까 바로 병원년 정민년이 되는데 이분의 인생이 3년에서는 최고의 꽃이 피는 운이고 지금 내가 돈을 많이 손해보고 내가 학원에서 잘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걸 내놓지만 이분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업적을 가져가게 되고 천추만대의 어떤 이름을 날리게 되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바로 본인은 많은 앞으로 뭡니까 영상 출연이라든가 TV 출연이라든가 아마 정부 요직에서도 저는 문체부 장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분은 뭡니까 선거 이런 데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대통령님이 윤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바로 저는 문체부 장관 정도는 바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았다. 그것이 뭡니까? 내 인생은 현재 나가 가장 어려울 때 1등 공신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도 보면 가장 어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현종이 정말 소비압에서 쫓길 때, 그 문신이지 않습니까? 강감찬 장군이 문신의 그 백발의 노인이 백발을 흔들면서 결국은 소비압을 몰아쳤듯이 이분이 지금 하는 역할이 보시면 꼭 뭡니까? 공부하시고 남을 가르치는 한국 선생님이지만 그죠? 어떤 스타일은 뭡니까? 꼭 무신 같은 장군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눈은 부리부리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선글라스만 딱 끼면 딱 박정희상이 저는 보여. 박정희 대통령상이 보이거든요. 지금 구독자는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선글라스 찍고 모자 씌우면은 딱 박정희 대통령상이다. 군대 시절에. 그래서 이분은 수백만 명을 시야에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와 그런 인복을 갖고 있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에너지가 엄청 많은 에너지가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운명에서 세다 약하다 말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끝없이 올라오는 샘물이라고 연상하십시오. 저 산속에 가면은 깨끗한 물을 흐르는데 옆에 소나무가 하나 서 있고요. 이 샘물이 끝없이 약수가 나오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 운명이니까 이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거, 말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렇게 우리들은 가슴으로 와닿는 거, 메아리가 굉장히 스파크가 주듯이 이런 말소리가 마음속으로 바로 전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오한 어떤 강의 능력, 전달 능력을 갖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등장은 바로 봉황이요. 바로 많은 10대, 20대, 30대는 바로 우리가 와송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 위에 와송이 이제 내려앉았다는 거죠. 와송이 그것이 뭡니까? 와송이 많이 피는 기와집에는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죠. 이거는 새들이 씨를 물어서 와송이 기와집에서 피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삭막하고 그 겨울철에 사람 하나 안 찾는 그런 뭡니까? 기와집 위에 와송이 피면서 봉황이 날아앉았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신의 한 수요 봉황새고 봉황새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여러 와송을 같이 가서 기와집 위에 이렇게 씨를 뿌려주는 이런 현상을 가져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전율을 일으키고 10대, 20대, 30대를 다 일깨우는 천군만마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로 이제 어록을 많이 쓰는데요. 전한길 쌤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거는 물론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의혹이 있죠. 이분은 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정의가 침묵하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요. 또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늘 있죠. 이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데요.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누군가 해야 되고 언젠가 해야 되면은 내가 하겠다. 바로 그래서 의료법 개정이라든가 뭡니까 민노총하고 싸우시고 몸을 던져서 이렇게 하시니까 결국 전환길 선생님 같은 몸을 던지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난 입춘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바로 대안이죠. 소환과 대안이 이런 몰아오면서 입춘이 다가오니까 이분이 나타나서 결국 이분이 대통령이 나타낸 봉황새는 바로 저는 전환길 선생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분의 운명을 보니까 을사년, 병원년, 정민년 엄청난 꽃이 피고 재력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60억씩 손해 봐도 엄청난 다시 그거는 복귀가 되리라 보고 이분의 운명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라가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계도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보 후퇴는 전환기 선생님들은 많은 이보 전진이 되는 운명의 지금 길잡이가 생겼다. 바로 여기서 난세 영웅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저쪽을 보면 지금 내외 외환이죠. 안에도 시끄럽고 밖에도 시끄럽고 밖에는 지지율이 치고 안에서는 이제 뭐 반명들이 움직이면서 사김씨가 나타나면서 김동연, 김부겸 이런 자리 목소리가 크지죠. 김경수 맞지 않습니까? 김두관 그리고 임종석 그죠? 우상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저 전라도 끝한 말에서 박지원 씨가 또 좀 훈수를 좀 들 거고요. 이해찬 씨가 좀 훈수를 두면서 저쪽 집안이 많이 시끄러지는 그런 입춘의 운명이다. 대통령의 운명은 입춘의 엄청난 큰 화력을 더 일으켜서 꽃이 피는 그런 운명이요. 봉황새가 알을 놓는 운명이요. 바로 그죠? 와송들이 저 씨를 뿌려서 엄청나게 꽃이 피는 기하지부에 와송이 피는 그런 운명이 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팔봉쌤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이 또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같이 집회에 나오시고 힘든 시간에 또 그저 병만을 또 이끄시고 나오신 분, 또 배고프면서 그 추위를 무릅쓰고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애국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또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그래도 열심히 이런 식으로도 애국했고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애국했다는 우리 영원히 추억거리와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팔봉서입니다.